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지방대와 전문대만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방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정치신당은 지지율은 높은데 후보가 뜨지 않고 민주당은 전남지사 선거에서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이번 설 연휴 기간 광주, 전남에 상주하기로 하는 등 신당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의 비리와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리체계는 허술하고 징계는 솜방망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M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쟁적으로 호남을 공략하고 있는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민심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이나 새정치신당이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 잇따른 광주 방문.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호남의 뜻을 외면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받아치듯 이튿날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뒤이어 목포를 찾은 안철수 세력. 정말 시대에 앞서가서 먼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시고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 여론조사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두 세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일단 무승부. 광주에서는 신당이 오차범위 안에서 우위, 전남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구도로 보자면 신당 쪽의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세력도 고민은 있어 보입니다. 신당에 대한 기대는 보이지만 후보가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자구도에서 후보들의 지지도가 낮고 신당 후보만 놓고 물어봐도 무응답층이 높게 나타난 결과가 이를 반증합니다. 반면 민주당으로선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들보다 구원투수를 자처한 박지원 의원의 지지율이 더 높은 게 두고두고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야권 연대에 대한 시도민들의 높은 찬성률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양당 모두에게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와 목포, 여수의 MBC 3사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서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광주 전남의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은 인구 비례에 따라 추출했고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권역별 표심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전체 도민들의 정당 선호도는 민주당 52%대 새정치신당 33.5%, 지지율 차이가 20%포인트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전남 동부권만 따로 집계할 경우 10%포인트 이내로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광주 지역의 경우는 새정치신당의 지지도가 오히려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앞서는 등 광역권 내에서도 편차가 컸습니다. 예상 후보자들에 대한 권역별 선호도 차이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전체 예상 후보자 가운데 도지사로 누가 가장 낫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박지원, 주승용, 이낙연 순이었지만 동부권은 주승용 의원이 33.2%로, 서부권은 박지원 의원이 43.7%로, 중부권은 이낙연 의원이 35.2%로 각각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높은 선호도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지역민들이 야권 간의 연대나 새 다툼에 주목하면서 실제 본선에서는 과거와 같이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되는 정당 쪽으로 야권에서 더 강한 정당 쪽에 그 후보를 지지해주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전국의 판세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거고요.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 민주당과 새정치신당이라는 양강 구도도 이례적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변수들도 많아서 앞으로도 잦은 상황 반전을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박 2일 동안 광주에서 민생 탐방에 나섭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저녁 여성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상무역에서 부인 최명길 씨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은 남광주시장과 요양원, 응급실과 소방서 등을 돌아보고 모레 설에는 여수에서 합동 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김한길 대표의 광주 방문은 올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핵심으로 한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지방대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결국 지방대와 전문대만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정영팔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학년도의 경우 대학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였고 그중 지방 전문대가 52%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이 입학 정원의 감축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미충원 대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지방대 관계자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교육부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평가자들이 수도권 대학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지방대학은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대학이 구조개혁 앞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은 수도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결국은 지방대 죽이기나 다름없다 그 말이지. 또한 정부가 그동안 사립대학 수를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사립대와 국공립대 비율이 8대2의 비율이지만 역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로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지방대학만 구조개혁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광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가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거리와 관계없이 1, 2지망 학교를 지원한 선지원에서 정원의 40%를 추첨하고 가까운 거리를 지원하는 후지원에서 60%를 추첨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첨 배정은 지원 순서와 상관없이 성적 등급을 고려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시교육청은 근거리 배정을 위해 통학시간 기준을 종전 5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국정교과서를 지정할 때 교과형 도서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바꾸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자 의원은 최근 정부가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나 정부가 마음대로 국정교과서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의 비리와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술한 관리와 솜방망이 징계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약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적발된 전남의 한 병원. 33살 전모 씨 등 공중보건의 6명은 많게는 50만 원의 일당을 받고 야간과 휴일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진료로 이 병원에 불법을 거들다가 경찰에 들통났습니다. 다른 공중보건의 2명은 허위진료 확인서를 써주며 병원에 환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신분으로 갑병원 응급실에서 돈을 받고 진료를 한 지모 씨 등 6명과 진료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현 공중보건의사 H씨 등 앞서 광양시에서도 공중보건의 7명이 개인 병원에서 몰래 일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대신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일반 병원 근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어긴 겁니다. 적발되면 주의 경고 조치와 함께 위반 일수의 5배를 더 근무해야 하고 한 달 최고 100만 원 정도인 진료활동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무 기간이 끝나면 징계가 소멸되고 진료활동 장려금 외에도 최고 17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어 처벌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또 전남에만 677명에 이를 정도로 인원이 많은 데다 연간 4차례 이상인 도와 시군의 단속도 한계를 보이면서 공중보건의 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태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당직이 이제 밤늦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단속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떤 불법 사례가 발생되게 되면은 적발이 돼서 처분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현실적인 지도 단속 방안 마련과 함께 장기간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현역병, 입영 등 공중보건의 탈불법과 비리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의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과 전남의 단독주택 평균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주택 19만 가구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 결과 광주는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1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2,290만 원으로 전국 평균 9,740만 원을 크게 밑돌면서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쌌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호남권 화폐량이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와 전남북에 설 전 16일에서 29일간 공급된 화폐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4%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는 6,726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9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급된 화폐는 5만 원권이 52.1%로 만 원권보다 높았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입니다. 본사를 옮기게 될 공공기관들은 이전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정에 맞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5차례에 걸쳐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소개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도시에 새로 둥지를 틀게 되는 공공기관은 모두 16곳. 이 가운데 우정사업정보센터와 농식품 공무원 교육원이 지난해 이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올해 안에는 굵직한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나주로 옮깁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전파연구원 등 정보통신 분야 기관이 가장 먼저 틀을 갖추고 컨텐츠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 분야 기관도 올 상반기에 입주합니다. 최대 기관인 한국전력과 한전 KDN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4곳과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업 지원 분야 기관 대부분이 올 하반기에 이전을 마칠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11개 기관이 들어오고 2015년도에는 3개 기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공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고 주변 상업용지와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도 입주 일정에 맞춰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속속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게 되고 광주 전남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검찰이 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6급 공무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태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광주지방경찰청은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각 경찰서별로 전문 상담관을 지정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사이버팀과 지능팀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영광군 영광읍의 한 다가구 주택 3층 47살 이모 씨의 집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씨는 집 밖에서 척추가 골절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119에 신고한 내용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직접 집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잇단 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금호고성 노조는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사측에 맞서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 1,900여 명 가운데 10분의 1 정도지만 교통량이 증가하는 설을 앞두고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 나주교통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도 사측과의 임단협 결렬로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대비할 시민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협의회는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고 시민 주도로 문화전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전당 콘텐츠 개발과 주변 활성화, 관광 전략 발굴 등의 분야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가 3단계 조직 확대 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개편된 조직위는 지원본부와 시설운영본부, 문화행사본부와 국제마케팅본부 4개 본부가 신설돼 1총장, 7본부, 20부, 1단, 1소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원은 기존 180명에서 370명으로 늘었으며 조직위는 증원된 인력을 올 상반기까지 단계별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2014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5급 이하 공무원 145명을 승진 의결했습니다. 급별로 보면 5급 승진자가 42명, 6급이 59명, 7급 35명, 8급이 9명입니다. 광주시는 5급 이하 전보 인사를 늦어도 다음 달 초순까지는 마무리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과 대보름 명절을 전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1일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 명절 인사를 빌미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세시풍속 행사에 찬조금 등을 지급하는 등의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후보 예정자 등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정선수 전 광주시 공무원 교육원장이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선수 전 원장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도 서남권의 중심 도시로서 광산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원장은 구민 모두가 잘 사는 공동체와 미래가 보이는 광산 건설 등 5가지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광산구청장 선거에는 이미 출마 선언을 한 허문수 광주시 의원 등 7, 8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